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혹시 지금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다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을 의심하고 있나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지난 대화를 되새기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곱씹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결코 당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그 사람의 욕구에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 힘의 균형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하나의 행동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기애성 성향, 즉 나르시시스트의 발밑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단 하나의 방법. 당신이 그 선택을 하는 순간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 결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오랫동안 이렇게 길들여져 왔을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 그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내가 한 번만 더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그가 나를 존중해 주기 시작할 거야. 하지만 냉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싶어 할 뿐입니다. 당신이 내놓는 모든 설명은 그들에게 당신을 공격할 또 다른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하고 훗날 당신의 얼굴에 다시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력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설명을 덜 할수록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줄어듭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끝없이 맴도는 논쟁 속에서 지새웠는지 떠올려 보세요. 목이 쉴 때까지 이야기하고 마음을 쏟아내며 그들이 마침내 알아주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끝났을 때 당신은 시작할 때보다 더 큰 혼란에 빠져 있지 않았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덫입니다. 당신이 설명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 덫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든 비난에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은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그 침묵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에너지를 쏟을 의무가 없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당신에게 설득시킬 책임이 없다. 이 태도 하나만으로도 나르시시스트는 불안정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당신의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수세에 몰리기를,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 행동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잃게 됩니다. 비틀 것도, 찌를 것도, 지렛대로 삼을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그들이 더 거세게 당신을 밀어붙일 겁니다. 답을 요구하고 당신을 차갑고 무정하며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을 설명하기를 거부하는 행동을 당신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결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의도는 그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조종 위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 대화에서 필사적인 쪽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그들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을 먹고 삽니다. 당신의 모든 분노의 폭발, 모든 눈물, 모든 좌절의 표정은 그들에게 연료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반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번성합니다. 당신의 반응은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직 내가 너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성을 잃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소리쳤고, 울었고, 애원했고,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후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기운이 다 빠지고 공허하며 후회스럽지 않았나요? 하지만 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당신의 감정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증거를 말이죠. 게임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도발하고 당신은 반응하며 그들은 힘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 순환을 깨뜨립니다. 당신은 그들의 불꽃을 살려두는데 필요한 산소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보상을 주지 않는 사람은 조종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응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던지고 경계선을 넘나들며 당신에게서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온갖 덫을 놓습니다.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그 평온함은 내 게임을 알지만 나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평온함은 그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견고한 벽이 됩니다. 당신이 반응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통제권을 다시 자신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줄지 당신이 결정하게 되고 그 답은 전혀 없음이 됩니다. 그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중립적인 태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그들은 혼돈을 원하지만 당신은 평온을 줍니다. 그들은 드라마를 원하지만 당신은 무관심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행동은 미안해하지 말고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계선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적 공급원이 아니다. 나는 당신의 자아를 섬기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선언만으로도 그들을 즉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도록 배워왔을지 모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거절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비춰질까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누구에게도 장황한 설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이 미안하다는 사과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 한 단어는 이 선을 넘지 마시오라고 말하는 모래 위의 선, 즉 방패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하면 당연히 반발할 것입니다.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부르거나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난하거나 자신을 버리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계선이 그들의 통제의 기반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설정하는 모든 경계선은 당신의 영혼 주위에 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조종을 막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닫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즉 당신의 정신 건강, 에너지, 그리고 정체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선은 공격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명확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단호한 아니요, 차분한 그건 저와 맞지 않아요. 흔들림 없는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소리치거나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당신이 경계선에 대해 사과를 덜 할수록 그것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네 번째 행동은 그들의 인정이 아닌 나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단 한 가지, 바로 그들의 인정을 갈망하는 당신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쫓는 한 그들은 당신을 낚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칭찬이라는 작은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었다가 다시 빼앗기를 반복합니다. 당신은 이번에야말로 충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그 주위를 맴돕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1000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고 피를 말릴 정도로 노력한다 해도 그들에게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이 갈망하는 그 인정을 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에서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로 질문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반응이 아닌 당신의 가치에 따라 선택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삶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채우는 삶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당신이 온전해지기 위해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곧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치유되고 배우고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최고의 복수입니다. 소리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삶을 살고 치유하고 더 강해지는 것. 그들이 통제할 수 있었던 과거의 당신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극적인 행동은 진심으로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에게서 접근 권한을 빼앗는 것보다 더 빨리 약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물도, 분노도, 설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날 때 당신은 그들의 공급원, 무대, 관객, 그리고 통제 능력을 모두 제거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것은 최고의 힘의 과시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당신이 떠날 수 없다고 믿도록 당신을 훈련시켰습니다. 당신이 너무 약하고 의존적이며 두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나 없이는 절대 살아남지 못할 거야.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을 걸과 같은 의심을 당신의 마음에 심었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것은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합니다. 떠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빵 부스러기가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관심 찌꺼기를 찾아 굶주리지 않겠다. 나는 온전한 삶을 살 자격이 있고 당신 없이 그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에겐 정이라는 특별하고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 정 때문에 해로운 관계조차 끊어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는 정이 아니라 족쇄일 뿐입니다. 떠나는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머무는 고통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떠나는 날이 바로 그들이 힘을 잃는 날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려 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묘사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문제였다고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진실을 꿰뚫어 볼 것이고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설명을 멈추고 반응을 거부하고 사과 없는 경계선을 세우고 당신의 성장에 집중하며 마침내 진심으로 떠나는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 당신의 힘, 당신의 치유, 당신의 자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이 결코 찾지 못하기를 바랐던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에너지 공급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부디 그 자유를 향한 여정이 힘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혹시 지금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다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을 의심하고 있나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지난 대화를 되새기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곱씹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결코 당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그 사람의 욕구에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 힘의 균형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하나의 행동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기애성 성향, 즉 나르시시스트의 발밑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단 하나의 방법. 당신이 그 선택을 하는 순간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 결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오랫동안 이렇게 길들여져 왔을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 그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내가 한 번만 더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그가 나를 존중해 주기 시작할 거야. 하지만 냉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싶어 할 뿐입니다. 당신이 내놓는 모든 설명은 그들에게 당신을 공격할 또 다른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하고 훗날 당신의 얼굴에 다시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력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설명을 덜 할수록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줄어듭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끝없이 맴도는 논쟁 속에서 지새웠는지 떠올려 보세요. 목이 쉴 때까지 이야기하고
마음을 쏟아내며 그들이 마침내 알아주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끝났을 때 당신은 시작할 때보다 더 큰 혼란에 빠져 있지 않았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덫입니다. 당신이 설명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 덫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든 비난에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은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그 침묵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에너지를 쏟을 의무가 없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당신에게 설득시킬 책임이 없다. 이 태도 하나만으로도 나르시시스트는 불안정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당신의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수세에 몰리기를,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 행동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잃게 됩니다. 비틀 것도, 찌를 것도, 지렛대로 삼을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그들이 더 거세게 당신을 밀어붙일 겁니다. 답을 요구하고 당신을 차갑고 무정하며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을 설명하기를 거부하는 행동을 당신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결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의도는 그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조종 위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 대화에서 필사적인 쪽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그들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을 먹고 삽니다. 당신의 모든 분노의 폭발, 모든 눈물, 모든 좌절의 표정은 그들에게 연료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반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번성합니다. 당신의 반응은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직 내가 너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성을 잃었던 순간들을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소리쳤고, 울었고, 애원했고,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후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기운이 다 빠지고 공허하며 후회스럽지 않았나요? 하지만 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당신의 감정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증거를 말이죠. 게임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도발하고 당신은 반응하며 그들은 힘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 순환을 깨뜨립니다. 당신은 그들의 불꽃을 살려두는데 필요한 산소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보상을 주지 않는 사람은 조종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응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던지고 경계선을 넘나들며 당신에게서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온갖 덫을 놓습니다.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그 평온함은 내 게임을 알지만 나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평온함은 그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견고한 벽이 됩니다.
당신이 반응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통제권을 다시 자신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줄지 당신이 결정하게 되고 그 답은 전혀 없음이 됩니다. 그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중립적인 태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그들은 혼돈을 원하지만 당신은 평온을 줍니다. 그들은 드라마를 원하지만 당신은 무관심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행동은 미안해하지 말고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계선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적 공급원이 아니다. 나는 당신의 자아를 섬기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선언만으로도 그들을 즉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도록 배워왔을지 모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거절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비춰질까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누구에게도 장황한 설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이 미안하다는 사과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 한 단어는 이 선을 넘지 마시오라고 말하는 모래 위의 선, 즉 방패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하면 당연히 반발할 것입니다.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부르거나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난하거나 자신을 버리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계선이 그들의 통제의 기반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설정하는 모든 경계선은 당신의 영혼 주위에 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조종을 막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닫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즉 당신의 정신 건강, 에너지, 그리고 정체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선은 공격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명확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단호한 아니요, 차분한 그건 저와 맞지 않아요. 흔들림 없는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소리치거나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당신이 경계선에 대해 사과를 덜 할수록 그것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네 번째 행동은 그들의 인정이 아닌 나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단 한 가지, 바로 그들의 인정을 갈망하는 당신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쫓는 한 그들은 당신을 낚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칭찬이라는 작은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었다가 다시 빼앗기를 반복합니다. 당신은 이번에야말로 충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그 주위를 맴돕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1000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고 피를 말릴 정도로 노력한다 해도 그들에게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이 갈망하는 그 인정을 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에서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로 질문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반응이 아닌 당신의 가치에 따라 선택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삶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채우는 삶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당신이 온전해지기 위해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곧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치유되고 배우고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최고의 복수입니다. 소리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삶을 살고 치유하고 더 강해지는 것. 그들이 통제할 수 있었던 과거의 당신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극적인 행동은 진심으로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에게서 접근 권한을 빼앗는 것보다 더 빨리 약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물도, 분노도, 설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날 때 당신은 그들의 공급원, 무대, 관객, 그리고 통제 능력을 모두 제거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것은 최고의 힘의 과시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당신이 떠날 수 없다고 믿도록 당신을 훈련시켰습니다. 당신이 너무 약하고 의존적이며 두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나 없이는 절대 살아남지 못할 거야.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을 걸과 같은 의심을 당신의 마음에 심었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것은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합니다. 떠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빵 부스러기가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관심 찌꺼기를 찾아 굶주리지 않겠다. 나는 온전한 삶을 살 자격이 있고 당신 없이 그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에겐 정이라는 특별하고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 정 때문에 해로운 관계조차 끊어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는 정이 아니라 족쇄일 뿐입니다. 떠나는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머무는 고통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떠나는 날이 바로 그들이 힘을 잃는 날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려 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묘사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문제였다고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진실을 꿰뚫어 볼 것이고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설명을 멈추고 반응을 거부하고 사과 없는 경계선을 세우고 당신의 성장에 집중하며 마침내 진심으로 떠나는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 당신의 힘, 당신의 치유, 당신의 자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이 결코 찾지 못하기를 바랐던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에너지 공급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부디 그 자유를 향한 여정이 힘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혹시 지금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다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을 의심하고 있나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지난 대화를 되새기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곱씹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결코 당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그 사람의 욕구에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 힘의 균형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하나의 행동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기애성 성향, 즉 나르시시스트의 발밑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단 하나의 방법. 당신이 그 선택을 하는 순간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 결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오랫동안 이렇게 길들여져 왔을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 그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내가 한 번만 더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그가 나를 존중해 주기 시작할 거야. 하지만 냉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싶어 할 뿐입니다. 당신이 내놓는 모든 설명은 그들에게 당신을 공격할 또 다른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하고 훗날 당신의 얼굴에 다시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력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설명을 덜 할수록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줄어듭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끝없이 맴도는 논쟁 속에서 지새웠는지 떠올려 보세요. 목이 쉴 때까지 이야기하고 마음을 쏟아내며 그들이 마침내 알아주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끝났을 때 당신은 시작할 때보다 더 큰 혼란에 빠져 있지 않았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덫입니다. 당신이 설명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 덫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든 비난에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은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그 침묵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에너지를 쏟을 의무가 없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당신에게 설득시킬 책임이 없다. 이 태도 하나만으로도 나르시시스트는 불안정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당신의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수세에 몰리기를,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 행동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잃게 됩니다. 비틀 것도, 찌를 것도, 지렛대로 삼을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그들이 더 거세게 당신을 밀어붙일 겁니다. 답을 요구하고 당신을 차갑고 무정하며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을 설명하기를 거부하는 행동을 당신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결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의도는 그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조종 위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 대화에서 필사적인 쪽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그들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을 먹고 삽니다. 당신의 모든 분노의 폭발, 모든 눈물, 모든 좌절의 표정은 그들에게 연료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반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번성합니다. 당신의 반응은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직 내가 너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성을 잃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소리쳤고, 울었고, 애원했고,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후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기운이 다 빠지고 공허하며 후회스럽지 않았나요? 하지만 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당신의 감정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증거를 말이죠. 게임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도발하고 당신은 반응하며 그들은 힘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 순환을 깨뜨립니다. 당신은 그들의 불꽃을 살려두는데 필요한 산소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보상을 주지 않는 사람은 조종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응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던지고 경계선을 넘나들며 당신에게서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온갖 덫을 놓습니다.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그 평온함은 내 게임을 알지만 나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평온함은 그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견고한 벽이 됩니다. 당신이 반응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통제권을 다시 자신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줄지 당신이 결정하게 되고 그 답은 전혀 없음이 됩니다. 그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중립적인 태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그들은 혼돈을 원하지만 당신은 평온을 줍니다. 그들은 드라마를 원하지만 당신은 무관심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행동은 미안해하지 말고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계선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적 공급원이 아니다. 나는 당신의 자아를 섬기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선언만으로도 그들을 즉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도록 배워왔을지 모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거절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비춰질까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누구에게도 장황한 설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이 미안하다는 사과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 한 단어는 이 선을 넘지 마시오라고 말하는 모래 위의 선, 즉 방패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하면 당연히 반발할 것입니다.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부르거나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난하거나 자신을 버리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계선이 그들의 통제의 기반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설정하는 모든 경계선은 당신의 영혼 주위에 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조종을 막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닫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즉 당신의 정신 건강, 에너지, 그리고 정체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선은 공격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명확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단호한 아니요, 차분한 그건 저와 맞지 않아요. 흔들림 없는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소리치거나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당신이 경계선에 대해 사과를 덜 할수록 그것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네 번째 행동은 그들의 인정이 아닌 나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단 한 가지, 바로 그들의 인정을 갈망하는 당신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쫓는 한 그들은 당신을 낚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칭찬이라는 작은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었다가 다시 빼앗기를 반복합니다. 당신은 이번에야말로 충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그 주위를 맴돕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1000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고 피를 말릴 정도로 노력한다 해도 그들에게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이 갈망하는 그 인정을 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에서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로 질문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반응이 아닌 당신의 가치에 따라 선택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삶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채우는 삶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당신이 온전해지기 위해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곧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치유되고 배우고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최고의 복수입니다. 소리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삶을 살고 치유하고 더 강해지는 것. 그들이 통제할 수 있었던 과거의 당신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극적인 행동은 진심으로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에게서 접근 권한을 빼앗는 것보다 더 빨리 약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물도, 분노도, 설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날 때 당신은 그들의 공급원, 무대, 관객, 그리고 통제 능력을 모두 제거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것은 최고의 힘의 과시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당신이 떠날 수 없다고 믿도록 당신을 훈련시켰습니다. 당신이 너무 약하고 의존적이며 두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나 없이는 절대 살아남지 못할 거야.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을 걸과 같은 의심을 당신의 마음에 심었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것은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합니다. 떠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빵 부스러기가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관심 찌꺼기를 찾아 굶주리지 않겠다. 나는 온전한 삶을 살 자격이 있고 당신 없이 그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에겐 정이라는 특별하고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 정 때문에 해로운 관계조차 끊어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는 정이 아니라 족쇄일 뿐입니다. 떠나는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머무는 고통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떠나는 날이
바로 그들이 힘을 잃는 날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려 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묘사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문제였다고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진실을 꿰뚫어 볼 것이고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설명을 멈추고 반응을 거부하고 사과 없는 경계선을 세우고 당신의 성장에 집중하며 마침내 진심으로 떠나는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 당신의 힘, 당신의 치유, 당신의 자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이 결코 찾지 못하기를 바랐던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에너지 공급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부디 그 자유를 향한 여정이 힘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혹시 지금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다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을 의심하고 있나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지난 대화를 되새기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곱씹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결코 당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그 사람의 욕구에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 힘의 균형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하나의 행동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기애성 성향, 즉 나르시시스트의 발밑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단 하나의 방법. 당신이 그 선택을 하는 순간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 결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오랫동안 이렇게 길들여져 왔을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 그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내가 한 번만 더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그가 나를 존중해 주기 시작할 거야. 하지만 냉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싶어 할 뿐입니다. 당신이 내놓는 모든 설명은 그들에게 당신을 공격할 또 다른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하고 훗날 당신의 얼굴에 다시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력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설명을 덜 할수록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줄어듭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끝없이 맴도는 논쟁 속에서 지새웠는지 떠올려 보세요. 목이 쉴 때까지 이야기하고 마음을 쏟아내며 그들이 마침내 알아주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끝났을 때 당신은 시작할 때보다 더 큰 혼란에 빠져 있지 않았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덫입니다. 당신이 설명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 덫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든 비난에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은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그 침묵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에너지를 쏟을 의무가 없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당신에게 설득시킬 책임이 없다. 이 태도 하나만으로도 나르시시스트는 불안정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당신의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수세에 몰리기를,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 행동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잃게 됩니다. 비틀 것도, 찌를 것도, 지렛대로 삼을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그들이 더 거세게 당신을 밀어붙일 겁니다. 답을 요구하고 당신을 차갑고 무정하며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을 설명하기를 거부하는 행동을 당신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결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의도는 그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조종 위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 대화에서 필사적인 쪽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그들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을 먹고 삽니다. 당신의 모든 분노의 폭발, 모든 눈물, 모든 좌절의 표정은 그들에게 연료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반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번성합니다. 당신의 반응은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직 내가 너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성을 잃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소리쳤고, 울었고, 애원했고,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후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기운이 다 빠지고 공허하며 후회스럽지 않았나요? 하지만 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당신의 감정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증거를 말이죠. 게임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도발하고 당신은 반응하며 그들은 힘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 순환을 깨뜨립니다. 당신은 그들의 불꽃을 살려두는데 필요한 산소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보상을 주지 않는 사람은 조종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응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던지고 경계선을 넘나들며 당신에게서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온갖 덫을 놓습니다.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그 평온함은 내 게임을 알지만 나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평온함은 그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견고한 벽이 됩니다. 당신이 반응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통제권을 다시 자신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줄지 당신이 결정하게 되고 그 답은 전혀 없음이 됩니다. 그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중립적인 태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그들은 혼돈을 원하지만 당신은 평온을 줍니다. 그들은 드라마를 원하지만 당신은 무관심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행동은
미안해하지 말고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계선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